나는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된다. 루시아의 I am that I am. 당신이 돈을 무시하면 돈은 반드시 당신에게 복수한다. 이 책은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돈인 사람들, 일단 부자부터 되어야 할 이유가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나는 먼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지혜에 관한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이 원칙들을 토대로 행동하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부자가 될 권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탐욕이나 욕심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명의 긍정이요 신의 축복이다. 오히려 이러한 욕망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야 하고 그 욕망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지혜와 신념, 행동과 실천, 창조와 감사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을 살기 위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돈이 충분히 많지 않은 사람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 세상이 발전을 거듭하며 복잡해진 요즘, 보통 사람들이 완전함에 가까운 방식으로 살려면 상당한 양의 부가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꿈꾸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타고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길 바란다. 성공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는 오직 물질을 이용해야만 가능하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부에 대한 열망은 사실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욕망이다. 이러한 욕망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것이며 따라서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기 바라지 않는 사람 역시 비정상적인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에는 세 가지 동기가 작용한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정신을 위해서 살며 영혼을 위해서 산다. 이들 중 어느 하나도 다른 둘보다 더 우월하거나 신성하지 않다. 세 가지 모두 똑같이 바람직한 것이며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온전히 발현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육체와 정신을 돌보지 않고 영혼만을 위해 사는 것은 옳지 않듯이 육체나 영혼은 무시한 채 정신만을 위해 사는 것도 옳지 않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유익하게 할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 사랑의 가장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표현은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다. 아무것도 베풀 게 없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시민으로서, 한 명의 인간 존재로서 자신의 자리를 채울 수 없다. 사람은 물질을 사용해야만 육체에 온전한 생명력을 부여하고 정신을 발전시켜 영혼을 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은 옳은 일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지혜에 관심을 갖는 것 역시 완벽하게 옳은 일이다. 그것을 아는 것은 모든 공부 중에 가장 숭고하면서 가장 필수적이다. 그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은 당신 자신과 신, 그리고 인류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이다.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는 것보다 신과 인류에 대해 더 훌륭한 봉사는 없다. 2. 과학적 지혜. 현재 당신이 얼마나 가난하든 상관없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돈과 자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내가 말하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목적의식을 갖고 행동하든 우연히 그렇게 행동했든 말이다. 반면 그 방식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또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다 한들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동일한 원인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자연의 원칙 아니던가. 따라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부자가 된다. 다음 사실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다. 만일 환경 때문에 부자가 된다면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될 것이다. 어느 도시에 사는 사람은 모두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은 모두 가난에 시달릴 것이다. 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모두 부를 누리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가난 속에 살아갈 것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능이 뛰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남보다 탁월한 재능을 타고났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또는 별다른 재능이 없는데도 결국 부자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이 어느 모로 보나 평균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부자가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부자가 된다면, 그리고 같은 원인이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곧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은 정밀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지혜이다. 3. 부자가 될 기회. 신이 자신을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여 무효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부와 생명력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은 없다. 인간이라는 종에게는 언제나 풍부하게 넘치는 부가 존재한다. 당신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 기회를 빼앗겼다고 해서, 또는 다른 이들이 부를 독점한 다음 그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접근을 막는다고 해서 당신이 영영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어떤 특정 사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길들은 얼마든지 당신을 향해 열려 있다. 기회의 흐름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각 시대마다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더 많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부의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누리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부가 존재한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건축 자재만 가지고도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만큼 크고 넓은 저택을 지을 수 있다. 또 효율적인 경작만 행해지면 세계 모든 사람이 입을 충분한 양모와 면화, 리넨, 실크를 직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스럽게 먹을 음식을 생산할 수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의 공급량은 거의 무한하며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급량은 실제로 무한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하나의 물질에서 유래했으며 모든 만물은 그 물질에서 나온다. 새로운 존재와 형태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과거의 형태들은 해체되고 없어진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근본 물질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특정한 형태를 지니지 않는 이 근본 물질의 공급량은 무한하다. 우주 역시 근본 물질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에서 근본 물질이 전부 사용되어 없어지지는 않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만물들 사이에 공간에는 만물의 원재료인 근본 물질이 가득 차 있다. 이미 존재하는 것, 이미 만들어진 것들의 수만 배를 만드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런 후에도 근본 물질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자연에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또는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부가 존재하지 않아서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에는 부가 무한하게 저장되어 있으며 따라서 부의 공급은 언제까지고 계속된다. 인간이라는 종에게는 언제나 풍부하게 넘치는 부가 존재한다. 한 개인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그가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형의 존재는 지적인 능력을 가졌으며 생각하는 존재다. 그것은 생명력으로 넘치며 언제나 더 커다란 생명력을 향해 나아간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정한 법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형의 근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4. 지혜의 3가지 원칙. 생각은 무형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창조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다. 만물의 근원인 이 무형 물질은 생각하는 능력을 지녔다. 그리고 이 물질이 어떤 형태를 생각하면 그 형태가 실제로 생겨난다. 근본 물질은 그것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자연에서 목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와 과정은 근본 물질 내에 있는 생각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무형의 근본 물질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생각하면 그 형태가 되고 어떤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 움직임이 나타난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사고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 세계는 사고하는 우주의 일부이다. 움직이는 우주에 대한 생각이 무형 물질 전체에 퍼진 다음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생각하는 물질이 태양계라는 형태를 취했으며 지금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질은 생각하는 형태가 되고 그것이 사고하는 대로 움직인다. 여러분, 생각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뒤에도 코멘트를 다시 드릴 거예요. 현대의 양자 물리학 이론 그리고 이중 스프릿 실험에서 이것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생각하는 물질이 다양한 천체들로 이루어진 태양계를 생각하면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움직인다. 또 비록 수세기가 걸린다 해도 천천히 자라나는 떡갈나무의 형태를 생각한 다음 그 과정에 적절하게끔 움직여서 떡갈나무를 만들어낸다. 어떤 존재를 창조해내기 위해 이 무형의 생각하는 물질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련의 운동 과정에 따라 움직인다. 물론 떡갈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자란 나무가 창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해진 성장 과정을 따라 나무를 생성시키는 어떤 힘과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도록 만든다. 생각하는 물질 속에서 어떤 형태에 대한 사고가 생겨나면 이는 그 형태의 실제적인 창조로 이어진다. 어떤 집에 대한 생각이 무형 물질에 각인된다고 해서 대번에 땅 위에 집이 건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작동하고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특정한 통로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집을 빠른 속도로 지어 완성할 수 있게 만든다. 만약에 그런 통로가 없다면 근본 물질에서 직접 집이 만들어질 것이다. 유기물과 무기물로 이어진 세계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말이다. 어떤 형태에 대한 생각이 근본 물질에 심어지면 반드시 그 형태가 현실 세계에서 창조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이 손으로 제작한 물건은 그 어떤 것이든 처음엔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물건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은 손으로 하는 노동이나 작업과 관련해서만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 육체 노동을 통해 수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변화시키고 개조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무형물질에 각인해서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다. 인간은 모종의 형태를 생각할 때 그저 자연에 존재하는 재료를 이용해 머리에 떠오른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뿐이다. 인간은 지금까지는 무형의 생각하는 물질과 협력하는 시도를, 즉 신과 협력하는 시도는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았다. 신이 하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못한 것이다. 인간은 육체의 힘을 사용하여 기존의 형태와 존재들을 변형시키고 수정할 뿐이다. 무형의 근본 물질과 교감함으로써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나는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먼저 3가지 중요한 원칙을 소개하겠다. 무형의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 근본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서로 달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요소들은 동일한 물질이 다르게 표현된 것일 뿐이다. 네, 잠시 코멘트 들어가겠습니다. 무형의 근본 물질이 존재하고 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 근원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지금 이 책이 1910년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때 쓰여진 책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대 과학에서는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사물에 대한 요소가 하나에서 파생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물질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무나 컵이나 근본 물질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파동, 진동에 의해서 물질이 다르게 우리한테 보여줄 뿐이거든요. 그것을 벌써 과학이 증명하지 않은 그때 당시에 알았다는 것이 놀랍네요. 계속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유기물과 무기물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형태들은 다른 모양을 띠고 있지만 동일한 물질에서 나왔다. 바로 생각하는 물질 말이다. 그 생각하는 물질이 무언가를 사고하면 그와 똑같은 형태가 창조된다. 인간 역시 생각하는 존재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근본 물질로 보내면 자신이 생각한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근본 물질을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과학에서는 하나의 원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풀이 실험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 근본 물질을 인간의 사고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또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사고가 물질을 창조시킨다는 말이 또 이렇게 연계돼서 맞는 거죠. 저희가 이 책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이것이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신뢰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계속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이를 3가지 핵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 말이 진실인지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고 묻고 싶은 독자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굳이 세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실제 경험과 논리적 검증에 의해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다. 형태와 사고라는 개념으로 거꾸로 추론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근본 물질에 도달하게 된다. 또 생각하는 근본 물질에서부터 추론해 나가더라도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에 이르게 된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낳은 결과물이다.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먼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 원하는 바를 생각하는 것은 곧 외향이나 표면적 요소와 관계없이 진실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바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외향이 유발하는 것을 생각하는 일은 쉽지만 원하는 바를 생각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토대로 생각하는 일은 쉽다. 하지만 겉모습과 상관없이 진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서 힘들고 귀찮은 일이다. 특히 진실과 외향이 다를 때는 더욱 그렇다. 세상의 모든 겉모습과 외향은 사람 마음속에 그에 상응하는 유사한 형태를 생성시킨다. 그리고 진실을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놓지 않아야만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질병이라는 겉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결국엔 신체에도 질병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질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진실을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지 않는 한 말이다. 질병은 겉모습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실은 건강이다. 마찬가지로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그와 똑같은 성질과 형태가 생성된다. 가난은 존재하지 않고 풍족함만이 존재한다라는 진실을 생각하지 않는 한 말이다. 질병이나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건강이나 풍요라는 진실을 생각하려면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꺼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운명과 불운을 헤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려면 모든 겉모습과 외향 뒤에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즉,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모든 만물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사실 말이다. 이 근본 물질의 생각이 담기면 그것이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또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근본 물질에 각인하면 그 생각이 형태를 취한 가시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일단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어떤 의심과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며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앞에서 말한 3가지 법칙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이 법칙들은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다시 반복하겠다.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모든 법칙과 개념은 잊어라. 이 법칙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자리 잡아 습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마음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어라. 위의 세 법칙을 읽고 또 읽어라.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에 새기고 완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깊이 수고하라. 혹시라도 의심이 일어나려고 하면 즉시 억눌러라.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닫아라. 또 여기에 반대하는 내용을 설파하는 강연장이나 모임에도 가지 말고 다른 생각을 가르치는 잡지나 책도 펴들지 마라. 신념에 혼란이 생기면 당신이 기울인 모든 노력은 헛되고 무의미해진다. 위의 원칙들이 왜 진리인지 묻지 말라. 그저 믿고 받아들여라. 부자가 되는 과학은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는 그저 믿고 받아들여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 그냥 그렇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생명력을 키우는 지혜. 우주가 당신을 가난 속에 살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생각, 또는 당신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주의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말고 지워버려라. 생각하는 근본 물질은 만물에 내재하며 따라서 당신 안에도 존재한다. 이 근본 물질은 살아있는 존재다. 따라서 생명력을 높이고 증진하려는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력을 키우려고 애쓴다. 생명체는 산다는 행위 자체를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생명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식물의 씨앗을 생각해보라. 씨앗은 땅에 뿌려진 다음 자라나기 시작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많은 수많은 씨앗을 만들어낸다. 생명체는 살아가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 스스로를 늘리고 키워간다. 언제나 더 크고 많은 상태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지능도 이와 마찬가지다. 즉 끊임없이 증가하고 커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이는 금세 또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력과 의식은 계속 확장한다. 또 무언가를 학습하면 이내 또 다른 사실을 배우게 되므로 우리의 지식은 계속 증가한다. 어떤 재능을 개발하면 또 다른 재능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렇듯 우리는 생명력과 확장에 대한 강렬한 요구를 지니며 이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발전된 존재가 되게 우리를 인도한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발전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배우고 행동하고 발전하려면 그 과정에서 사용할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를 최대한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보다 충만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욕망은 발현되지 않는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욕망을 생겨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를 표현하려는 힘이다. 당신으로 하여금 더 많은 부를 원하게 만드는 힘과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게 만드는 힘, 그 둘은 똑같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력, 보다 완전한 발현을 추구하는 생명력이다. 신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신이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야만 삶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과 물질을 갖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만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바라며 자연은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당신의 편이다. 부디 이 말이 진실임을 믿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당신의 목적이 우주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당신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수행하는 과정이며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단 그 셋 중 어느 하나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살찐 돼지처럼 살기 위해 동물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삶은 결코 진정한 삶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육체적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일은 필요하다. 신체가 필요로 하는 바를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정신적 즐거움만을 위해서 지식을 얻고 야망을 충족시키고 남보다 잘난 사람이 되고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라. 이러한 욕구들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일부이지만 단순히 정신적 만족과 즐거움만 쫓는 사람은 불완전한 삶에 머물게 된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 또 오직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선과 희생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영혼의 기쁨은 삶의 일부일 뿐 삶의 다른 영역보다 더 훌륭하고 더 고귀한 것은 아니다. 적절한 만큼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부를 얻고자 해야 한다. 주변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고 먼 곳을 여행하며 구경하고 정신을 살찌우고 지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부를 얻고자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라. 지나친 이기주의를 피해야 하듯이 지나친 이타주의 또한 경계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옳지 않다. 신께서 당신이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길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남을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리면 신의 은총과 사랑을 얻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그런 것은 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신은 당신이 스스로의 최대치를 실현하길 간절히 원한다. 이는 결국 당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돕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다. 그런데 스스로를 최대한 실현하려면 먼저 충분한 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부를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은 마땅히 옳고 칭찬해야 할 일이다. 근본 물질이 지닌 바람과 욕구는 모든 만물과 존재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것은 모든 존재의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 움직인다. 그 어떤 존재의 생명력도 줄어들게 만들지 않으며 모든 만물에 똑같이 내재하면서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추구한다. 생각하는 물질은 당신을 위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지닌 것을 빼앗아 당신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경쟁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려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창조하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니다. 남이 가진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 또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 흥정할 필요도 타인을 속이거나 이용할 필요도 없다. 적은 보수를 주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 필요도 없다.
타인의 재산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갈망할 필요도 없다. 당신도 남이 가진 것과 똑같은 것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 당신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 내가 말한 것과 반대되는 방법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그러므로 그와 관련된 몇 마디 해두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승리함으로써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재발이 된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산업 발전을 통해 인류 전체를 발전시킨다는 자신들의 고귀한 목적을 무의식적으로 근본 물질의 목적에 부합시킨다. 다시 말해 록페러, 카네기, 모건 등을 비롯한 비즈니스 거물들은 산업계를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신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루어 놓은 일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대리인들은 계속해 나타나고 또 계속해서 사라질 것이다. 억만장자들은 선사시대의 공룡과 비슷한 존재다. 그들은 역사의 진화 과정에서 마땅히 필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들을 창조해 존재하게 만든 초월적 절대자는 언제든 그들을 소멸시킨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들이 진정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부자들의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면 종종 비참하고 불행한 측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남과의 경쟁을 바탕으로 획득한 부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영원하지도 않다. 그 부는 오늘은 내 것이 될지 몰라도 내일은 타인의 것이 된다. 기억하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경쟁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부의 공급량에 한계는 있다. 그런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말라. 모든 돈이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타인들에 의해 독점되고 통제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경쟁 마인드에 휩싸이게 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영영 사라지고 만다. 게다가 이미 시작된 창조적 움직임까지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땅속에 아직 채굴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금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만일 땅속에 금이 충분하지 않다 해도 생각하는 물질로 인해 당신에게 필요한 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돈은 반드시 생겨날 것임을 기억하라. 겉으로 보이는 부의 양에 신경 쓰지 말라. 언제나 무형의 근본 물질이 창조해내는 무궁무진한 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부가 곧 당신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 어느 누구도 눈에 보이는 부를 통제하고 독점하여 당신이 부를 갖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당신은 타인이 소유한 무언가를 쫓을 필요가 없다. 근본 물질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으며 부의 공급량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다음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의 처음에서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거예요. 생각하는 근본 물질. 그 모든 물질에는 생각하는 힘이 있다. 먼지 하나에도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최근 이중 스프릿 실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평소에는 파동 형태로 있다가 우리가 보거나 어떤 인식을 가했을 때 입자로 변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컵, 수저, 종이 이런 것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것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화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과학을 공부를 할수록 동화가 현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 가짜인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든 물질은 생각을 합니다. 당신과 교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이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고 당신의 인식에 따라서 물질이 변화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얼굴 인상도 바뀌고요. 아파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내가 아픈 게 왜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하시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스트레스란 뭡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에너지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인사말을 할 때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은 에너지라는 것, 그것은 과학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고 과학적으로도 계속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모든 만물은 생각을 합니다. 먼지 하나까지 생각을 하고 공기, 바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물들은, 그 물질들은, 그 입자들은, 그 모든 것들은 당신과 교류를 하면서 자신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신이신가요? 거의 신급에 가까운 능력을 가졌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짤막한 한 줄이 있습니다. 제 채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교를 지향하진 않습니다. 종교는 진리가 공포되고 그 이후에 양식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든지 다 같은 진리를 하나를 가지고 해석한 하나의 모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경이나 불교의 이야기, 법전 너무 훌륭한 얘기들이 많죠. 계속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겁니다. 어떤 사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에게 복을 줄 겁니다. 사고를 정갈하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남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말을 하기에는 저도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라서 계속 의식하고 그것이 일으키는 파양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절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고 계속 보정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쁘다고 계속 교육을 받고 있죠. TV에서는 부자들은 매일 이렇게 쌍칼진 눈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고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정갈하고 자신의 방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한 모든 평형적이고 정돈된 생각을 유지하려고 계속 자신을 가다듬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어떤 숨겨야 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돈이나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거나 모든 발전에 기여하는 욕구는 정상적이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세상에 무한한 여러분의 돈을 한껏 당겨서 찾아서 여러분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체험적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요약 3가지 중에서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제 채널에 보면 네빌링이라는 책을 소개해 놓은 회차가 있어요. 그것을 들어보시면 거기 안에 물질의 사고를 어떻게 잘 각인시키는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사고를 멍한 상태, 최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상상을 통해서요. 여기서도 모든 것들이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도 여러분은 사시다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말을 예쁘게, 생각을 정갈하게, 행동을 정갈하게 그렇게 다잡을 수 있는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자극이 되어주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